안녕하세요. 어브로드 브로드 TV의 코퍼라고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갈 때는 엄청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이민하기가 어떤지 찾아봤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이민 쉽게 온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의료보험 다 타간다 해가지고 진짜 진실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GPT 사용하면은 금방 끝날 작업인 줄 알았는데 얘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화면은 그냥 그 바탕화면으로 두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이민 시스템이 그 정리가 정말 잘 돼 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다른 나라 거 보면은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도 헷갈리는 게 그 이민제도 같아요. 보면은 이게 상위 카테고리 안에 너무 다양한 하위 카테고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민이라 하면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는 걸 의미하잖아요. 영주권 비자는 F5 비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F5 비자 안에서도 수많은 F5 비자들이 있어요. 자, 이것 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부 다 F5 비자들이에요. F-5-1부터 F-5-27까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위 카테고리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남겨둘게요. 자, 이렇게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제 시민권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넘어가려면 일단은 한국어 능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5년 이상 거주, 그다음에 성인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돈도 많아야 돼요. 돈 없으면 이민 못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좀 뭐한데 이중 국적이 허용이 안 된다. 자, 어떤 나라들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나라로 시민권을 따려면은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시민권을 왜 사람들이 따려고 할까 이렇게 봤더니 제가 진짜 놀란 게 군대를 가려고 따는 사람들도 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제 한국을 사랑하는 인제 해외에서 자고 나란 한국 청년들, 한국으로 시민권을 따서 인제 군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 여권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여권으로 지금 2025년 기준 190 개국 갈 수 있답니다. 무비자로. 무비자.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여권 파원 세봤자 그냥 여행 더 몇 개국 하는 거밖에 더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제약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선진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봐봐요. 북한은 아무 데나 못 가요. 자기 나라밖에. 그러면은 그런 나라 사람들이 뭐 인제 우리나라 시민권을 안 따고 영주권으로만 거주한다고 했을 때 뭐 배우자가 한국인이에요. 그러면은 뭐 엄마만 빼놓고 해외여행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그러면은 꼭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 당시에 내 부모님들 중에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돼요. 그거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입양된 경우, 이렇게 네 조건이 있습니다. 또 시민권이 있으면 좋은 점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이 있으면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우리 원정 출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아기를 낳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 신기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영주권하고 시민권을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상 시민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하면은 영주권을 따느냐, 그거를 인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침에 우리나라 비자 제도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A부터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G까지 있어요, G까지. 그래서 그 A 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A라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A-1 뭐 이렇게 또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A는 외교 아니면은 공무나 뭐 어떤 협정을 맺는 이유로 뭐 주한미군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목적으로 올 때 쓰는 비자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관광, 거의 관광 목적이나 뭐 사증 면제라고 있어요. 나라끼리 무비자 협약 맺은 국가들은 그냥 와도 된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무비자로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인제 단기적으로 와 가지고 잠깐 일하고 간다거나, 뭐 예를 들면 기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관광이나 이런 거를 뜻하는 비자고요. 그래서 A, B, C 같은 경우에는 인제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인제 D로 가면은 D에서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A, B, C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약간 단기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D는 장기적인 느낌이 더 강해요. 어 그런데 인제 여기서 나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한 D 비자가 있고 불가능한 D 비자가 또 있는 반면에 한 다리를 걸쳐 가야 되는 또 비자들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딱 봐도 이게 7, 8, 9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배워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너네 배운 애들이니까 한국 와 가지고 일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고, '살아라.' 그다음에 D2나 10 같은 경우에는 '너네 한국에서 일하다가 그런 다음에 인제 신청을 해라.'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인제 이렇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E-7 이라고 나중에 말할 건데, 이 비자로 갈아타고 그다음에 영주권 비자로 신청을 해야 돼요. 나머지 애들은 뭐 '너네가 뭔 도움이 될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이 비자인데, 이 비자는 딱 봐도 취업 비자죠. 근데 또 다 되는 건 아니고 8-90 보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애들이니까 '이민 안 받아준다.'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1 부터 7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또 E7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징검다리 비자라고 뒤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들 해요. F 카테고리는 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있을 사람들이 이게 이거를 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카테고리들 보면은 뭐 F5는 이거는 영주권이니까는 당연히 인제 한국에 거주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보면은 딱 봐도 F를 딸 수 있으면 영주권은 나중에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F1이거든요. F1은 그냥 인제 나이 많으신 이제 사람들 오면 이제 국민연금 괜히 엄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어 그것 때문에 못하게 막는 것 같고, 여기서 재밌는 게 F4 비자예요. 이게 그 재외동포 비자인데, 그 예전에 유승준이 계속 딸려는 비자도 이게 F4 비자거든요. 근데 인제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심지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한국이 너무 불안하니까 해외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한 2-3 년, 한 뭐 한 5년 정도? 그런 다음에 인제 거기 시민권만 따고 그냥 돌아와요. 시민권 따고 돌아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인제 F4 비자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어 시민권만 딴 나라 걸로 따 놓고
그다음에 F4 비자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F4 비자는 혜택이 거의 동일해요, 사실상. 그래 가지고 뭐 영주권 비자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뭐 6 개월만 체류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인제 G랑 H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G 같은 경우에는 난민 비자예요. 근데 이제 난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인제 F2-4에 또 난민 인정하는 그 비자를 따로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F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야 인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뭐 H-1은 인제 관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워킹 홀리데이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신청이 불가능한데, H-2 이게 F4 비자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조선족하고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F4하고 H2의 차이가 뭐냐? F4 비자는 일단 한국말 잘해야지 돼요. 한국말을 잘해야지 되고, 또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H2로 바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H2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일단은 H2로 들어왔다가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고 인제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되고 하면은 그때 인제 F4 비자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제 그 이민법은 다 정리를 해 봤어요. 네, 중간 점검을 해 보자면,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들이 한국 영주권이나 이렇게 시민권을 따는 거에 있어서 어 어렵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 물론 뭐 인제 그 시민권 심사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영주권도 마찬가지고 그게 까다롭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까 싶어요. 어차피 뭐 리딩, 그니까 한국어 읽기 공부하면서 그냥 역사나 뭐 문화 같은 거 읽으면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근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요즘에 그 한국 케이팝이나 문화 강국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들 한국에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서의 한국은 메리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분단 국가고, 또 둘째로는 이제 영어권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또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 대한민국으로 이민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외동포들한테는 수월하게 이민을 받아준다. 근데 그것도 저는 납득이 가는 게,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자유롭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권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뉴질랜드나 어디로 이민을 갈 때 언어를 같이 쓰니까 그게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 상대적으로 중국인을 특정해서 우호적인 이민 정책을 핀다, 그런 건 제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어떤 정책이 이제 중국인 이민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수정을 해서 올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죠. 만약에 이제 중국인 인구를 조선족으로 한정을 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구 수가 넘어온 거는 맞아요. 지금 현재 조선족 인구가
8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광역시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확실히 중국인들이 이제 수월하게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으로 제가 의심스러운 게 대한민국 투자이민이죠. 중국인들이 일전에 엄청 많이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주도 2010년 딱 그때가 우금민 지사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우금민 지사가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그 부동산 투자 이민을 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 돈 5억만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코미디한 게 뭐냐면 그 돈 5억이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역차별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성격의 대출을 외국인한테는 자유롭게 풀어줘 버린 거예요. 엘머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대출 규제를 이렇게 꽉 조였는데 외국인한테는 이제 그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되게 코미디한데 이미 그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중국에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딴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데 국가에서 대출을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 이래요. 뭐냐면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하는데 중국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에 가서 대한민국 은행을 통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중국인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 있어서 엄청 이롭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활용을 했냐면 땅을 제주도 땅을 5억 원어치를 사요. 땅을 5억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빌라를 여러 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를 누구한테 파냐? 중국인들한테 파는 거죠. 어,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그 토지 뭐 그런 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 뭐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인 손님이 저는 진짜로 그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인 분이 땅을 사서 그렇게 지은 다음에 중국에 광고 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완전 중국인 마을 같이 돼가지고 저희도 자재 좀 납품했었었고 근데 그 중국인은 진짜 천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5억으로 땅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중국 은행 통해서 이렇게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다시 그거를 중국인한테 파는 거예요. 그 완전 알 먹고 꽁 먹고 예? 뭐닭 먹고 다 하는 거죠.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산 중국인들도 사실상 어, 이민을 가면서도 나라에 애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 사장님한테 산 거지 엄밀히 따지면 한국인한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 건물 산 다음에 영주권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시에 제가 빚이 진짜 많았는데 다행히 시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잘 타가지고 뭐 저도 빚 많이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뭐 중국인이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마냥 나쁜 거다 이렇게 보기만도 어려운 게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주도를 알거든요. 정말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 멋있는 카페도 없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아무래도 도시도 그렇고 많은 게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마냥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데
이렇게 그 투자하는 이런 정책에는 허점들이 있다는 거를 정치인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악용을 해 버리면은, 봐 보세요. 방금 말한 대로 그 중국 사장님은 무한대로 그런 일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거의 안 들고 또 잘 팔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토가 외국인한테 휘둘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투자 이민이 요즘에 또 있긴 한데 한 10억 대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그 국적의 가치가 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막혔지만 또 당시에 제가 이것도 들었던 얘기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는 이제 뭐 친인척도 같이 부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된 상태여 가지고 그런 허점으로 많이들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자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너무 많이 들었어 가지고, 특히나 저는 이제 건축 분야에 있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카더라는 아니거든요. 저는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건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 조사해 보는데, 뭐 제가 뭐 알겠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근데 인제 인터넷 자료로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제 뇌피셜로 그냥 찍어낸 것 같은데.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제 6 개월 거주가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그랬다고들 하네요 보니깐. 이게 옛날에 인제 한 명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피부용자로 넣어 가지고 그 뭐 여행 뭐 이렇게도 와 가지고 다 받고들 갔다고는 해서, 한때 건강보험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요즘 들어서 다시 흑자로 돌아섰대요. 뭐 그런 게 인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결론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어 외국인 투자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층은 일단은 중국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인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이민 온 거는 맞다. 결론은 뭐 중국인을 특별히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인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 외국인한테 건강보험을 퍼주기식 하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부러워요. 만약에 제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해 줄까요?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부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대단하다고 또 느껴지는 게, 어찌 되었든 지네들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정책적인 뭐 공약을 하든 뭐 하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아쉽죠. 그래서 어 이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 까발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삼국지 게임을 하더라도 온갖 책략과 음모와 모든 게 있을 건데, 그걸 모든 국민이 다 알면 그게 더 이상 책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드는 생각은, 전 세계가 다 중국 머니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특히나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제주도는 중국인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중국인이 계속 많이 오니까 건물도 지으고 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만약에 중국인이 안 와봐요. 그러면은 그게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똥건물 되는 거예요, 똥건물. 그러면은 그거가 엄청 싸지면 또 그걸 누가 살 것 같으세요? 그 중국인이 사겠죠. 이게 완전히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그 경제를 너무 지나치게 키워놓는 것도 그게 좋은가 싶은 생각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진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는 내 가족들,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지키고 싶은 내 나라도 맨날 헬조선 무슨 여성 남성 차별 이렇게 안 좋은 뭐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못하러 그런 쓰레기 같은 나라를 지켜요. 내가 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하고, 그리고 지금일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뭉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IMF도 극복한 민족이잖아요.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어떨 땐 뭐 돈이고 나발이고 뭐 운이고 그런 것보다도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브로드 브로드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은 목적은 한마음으로 뭉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는 건데, 우리는 각자 최소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자긍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봐주신 분 계시다면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어브로드 브로드 TV의 쿠퍼였습니다.